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네. 이번에는 로봇에 대해서 배울 건데 네. 로봇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로봇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뉴스에도 휴머노이드 많이 나오는데 네. 왜 꼭 다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팔이 한 8개쯤 달리고 이러면 안 되나? 네. 팔은 2개여야 되고 발은 2개여야 되고 왜 꼭 사람하고 비슷하게 꼭 만들지?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면 안 되나? 그런 네. 생각도 좀 저도 비슷한 생각했는데 해보긴 그래도 했습니다. 사람하고 비슷해 위화감이 없지 않을까 이런 국가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이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우리 산업이나 사회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네. 어디까지 왔는지 요거 좀 아직은 좀 먼 얘기인지 네. 아니면 야 얼추 다 온 건지 진짜 제대로 된 얘기를 좀 배워보려고 진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아예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의 한재공 교수님 모시고 휴머노이드 오늘 좀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재원입니다. 네. 휴머노이드. 네. 그 왜 팔 8개면 안 됩니까? 네, 좋을 그쵸. 것 같은데 팔 많아가지고. 네, 스파이더맨 보니까 네. 뭐 도포스 나와서 그러니까요. 정말 잘 써오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질에 대해서 의심을 이제 많이 하시지 못하시면 그냥 그런 지금 안 대표님처럼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게 되네요. 아닙니다. 분명히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예. 누구보다도 그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자들입니다. 2개가 왜 꼭 좋은 건지, 네, 사람하고 똑같은 게 왜 좋은 건지. 네. 아, 사실 본질은 사람과 같게 만들려는 게 본질이 아니라 네. 범용 로봇을 만들려는 게 본질이에요. 범용 로봇이라는 건 뭡니까? 다목적으로 만들려는 거죠. 한 번 만들어서 얘도 쓰고 여기도 쓰고. 그렇죠. 아, 로봇을 한 대 만들어서 뭐 어떤 특정 목적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예.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이 일 끝나면 다른 일도 해보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써야 그제서야 ROI가 나온다. 예. 그래야 경제성이 생겨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휴머노이드를 만듭니다. 근데 그러면 왜 하필 인간형이 됐느냐? 예. 그거는 최적 설계 값이 인간형이었던 거예요. 결과값이 인간형이었던 겁니다. 예. 인간형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목표가 아니라 결과. 네네네. 예. 다목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일이잖아요. 네. 일은 사람의 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사회에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손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렇죠. 손이 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도구를 써요. 대부분 도구들을 씁니다. 그러네요. 인간은 호모 파베르, 도구의 인간이라. 예. 그래서 저런 도구들을 잘 쓰면 일을 잘합니다. 예.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로봇이 그냥 손으로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예. 인간이 이미 만들어 놓은 수백, 수천, 뭐 수십만 가지의 도구들을 잘 쓸 수 있으면 능력이 더 올라가요. 예. 그래서 그 도구를 쓰려고 하다 보니 도구들이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인간의 손이 잘 잡고 쓸 수 있게 생겨 먹었어요. 예. 우리가 예. 그렇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예. 로봇의 손을 인간형으로 만들면 수많은 도구들을 쓸 수 있게 돼요. 아, 그럼 만약에 로봇의 모양이 다르면 망치도 다 바뀌어야 되고 뭐도 그쵸.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망치 뭐 계단 그대로 다 놔두고 로봇만 사람처럼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그대로 대체한다. 네, 손뿐만 아니라 팔도 마찬가지고 음. 그 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팔에 예. 의해서. 예. 그래서 로봇 손을 만들었는데 이 손을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도구를 쓰는 장면들과 움직임이 팔이 움직이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망치도 보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쓸게 만들어져 있죠. 예. 네. 그런 식으로 모든 도구들이 팔이 움직이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이 있고 팔이 있으면 좋아요. 예. 근데 숫자는 그럼 몇 개가 좋냐? 8개가 좋냐? 예. 4개가 좋냐? 예. 2개가 좋습니다. 왜요? 일단은 한 개보다 2개는 확실히 좋아요. 예. 예. 하나 갖고 뭔가 하려면 너무 힘드는데 예. 2개가 있으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잘해요. 네. 그런데 한 몸체에 팔 4개가 달려 있으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예. 맞는데 이제 효율을 따져보는 거죠. 이왕 팔 4개인데 예.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를 2개씩 짝지어서 이렇게 개체를 분류하는 게 일의 성공 확률이 더 높아져요. 생각을 해볼게요. 예. 책상이 있다고 칠게요. 네. 책상의 크기가 정말 제각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책상을 들려고 하면 4귀퉁이를 잡아야 돼요. 예. 팔 4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 책상이 길어요.
예. 그러면 한 몸체에서 팔 4개가 나오는 거는 불가능해요, 잡는 게. 예. 근데 개체가 둘이 쪼개지면은 한 면씩 잡으면 돼요. 예. 그렇죠. 두 로봇 두 개가 있으면 되죠. 예. 그래서 책상의 크기에 구애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존재해요. 어차피 팔 4개 만들 거면 그쵸, 그 그쵸. 부품으로 네네네. 차라리 로봇 2개를 만드는 게 낫다. 그게 더 효율적이더라. 아. 그러다 보니 팔 2개가 이제 제일 좋은 값이에요. 좋은 결과값이에요. 그런데 아. 얘를 그러면은 가만히 이렇게 앉혀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움직이는 게 그러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인간의 최고의 발명품 바퀴를 딱 달면 잘 갈 거 아니에요. 최고입니다, 훨씬 최고. 간단하게. 네. 이피션시 되게 예. 좋습니다. COT, 코스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운용 효율이 너무 좋아져요. 그런데 왜 굳이 발을 해가지고 네, 뛰고 네. 점프하고 왜 난리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팔 2개의 바퀴 달린 로봇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그 로봇들이 효율적이고 잘 쓰여집니다. 좋아요. 좋은 건데 문제는 네. 우리가 로봇을 쓸 때 과연 그런 곳만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 로봇은 사람의 노동력을 보완해주는 도구로서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데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라는 가정을 한단 말이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인구 절벽을 딱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사라질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좀 험한 환경일수록 사람들이 더 빨리 부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 예측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하. 그런 험한 환경은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퀴보다는 관절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아. 다리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인간이 가던 곳은 다 갈 수 있어요. 네. 네. 아. 그리고 그 다리도 4개가 더 좋잖아라는 네 그런 개면 진짜 잘 갈 것 예, 같아요. 뭐 켄타우로스 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예.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사람인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 그 동물처럼 되게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공간을 되게 좁좁하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 일할 때 보면은 사람 하나 이렇게 겨우 다니면서 일하면서 그러면 됐어 그냥 오케이 이러면서 그냥 일해요 우리가. 아. 그리고 물건도 막 여기저기 그냥 막 놔둬요. 그냥 정리 좀 하지. 그러면서 그냥 일 끝날 때까지 괜찮아 여기다 둬 이러면서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좁좁한 곳을 회전하면서 다니기에는 다리 2개가 제일 좋아요. 그게 더 쌉니까? 그러니까 로봇을 그렇게 사람처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죠. 네. 그러면 로봇을 만드느라고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네. 좀 간단한 로봇을 만들고 네. 구조를 바꿀 거냐, 네. 구조를 그대로 두고 로봇만 사람처럼 바꿀 거냐를 네. 선택하는 건데 구조는 그대로 두고 로봇만 바꾸는 게 싸다고 판단한 모양이네요. 아직까진 그러지 않았죠. 아직 지금까지는 어. 구조를 좀 최적화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싸다. 사람처럼 만들려면 지금 모터가 몇 개가 들어야 되고 제어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그 균형 잡으려면 좀 예. 뭔 짓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언제 그렇게 하고 있어. 돈은 또 얼마 들어. 전기료는 또 차라리 얼마 땅 들어. 평평하게 하는 게 낫지. 조금 맞아, 넓게 맞아, 하는 맞아. 게 네, 그래서 지금은 쌀 것 같긴 한데. 건물 자체를 로봇의 친화형으로 만드는 게 더 싸.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를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공간에 로봇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로봇은 뭐냐라고 보면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든 싸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해? 말로 이론으로 가능하지.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 잠깐만 있어봐. 이거 가능해지는 거 아니야? 막 점프도 하고 요즘 난리던데요, 아주 뭐. 점프는 또 점프대로 의미가 있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AI였어요. 네. 아.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예. 이 가능의 영역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건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일이지 그게 뭐 가능한 일이겠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AI가 등장하면서 가능한 일로 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 다양한 일을 하는 거를 지금 제가 기계적인 물리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양한 일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신체는 됐다고 치자. 그러면 사람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치죠. 그럼 얘 그 일을 이 일도 할 줄 알고 저 일도 할 줄 알려면 똑똑해야지. 아. 가 된 거예요. 근데 뭐 로봇 하나 뭐 일하게 만들려고 하면 뭐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코딩하려면 몇십만 줄을 짜갖고 그 버그 하나 없이 만들어갖고 하려면 몇 달 며칠을 그냥 밤새서 하는데 그렇게 만들었더니 딱 계란 하나 짓는 거 하나에. 요거 하나 하려고 내가 어. 그 고생을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일이 수십만 가지인데 그거 언제 예. 다 해? 이거 예. 불가능해라고 했거든요. 음. 그런데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그 원리를 보니 예. 저 일일이 코딩하는 거 아니네. 아. 그냥 데이터만 막 밀어 넣어주면 되는 거네. 애가 그럼 알아서 배워. 예. 그럼 로봇이 데이터만 막 주면 자기가 알아서 배워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로봇 공학자는 사람하고 비슷한 것만 만들어만 주면 되는 거네요? 기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계 거죠. 하는 분들은 사람하고 비슷한 하드웨어만 만들면 되는 그런 거고. 거고 어. AI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지능을 결합시켜서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 가능한 일이다. 다양한 일,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질, 네. 범용 로봇, 다목적 로봇을 실현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가 된 게 202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되게 많이 온 것 같은데 준비하신 자료들이 많은데 자료 조금 보면서 요즘 휴머노이드가 어디까지 왔는지 조금 배워볼까요? 네. 네, 지금 요 자료는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자료예요. 네. 얼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했어요. 그 코스모스라고 사람들이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 예. 예.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로봇용 AI에 대한 공개를 이번 1월에 CES에서 싹 발표를 했죠. 젠슨왕이 예. 프레젠테이션에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지컬 AI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피지컬 AI 등장한다. 뭐 젠슨왕이 뭐 로봇의 챗 GPT 순간이 온다. 뭐 이런 그 얘기는 하는데. 그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잘들 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네. 해석 좀 해주고 싶어갖고 네. 나왔습니다. 일단은 로봇을 AI로 한번 보자고요. 예. 이거는 로봇이 아니야. 이건 AI야. 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데이터죠. 네. 그렇죠. 좋은 AI를 만들려면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이제 상식이 됐어요. 그렇죠. 네. 생성형 예. AI 시대로 들어오면서. 그런데 로봇은 어느 일이 닥쳐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데이터를 쌓아야 돼요. 즉 행동하는 데이터를 쌓아야 돼요. 네. 행동하는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네. 행동하는 데이터라는 건 보고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지가 뭔가 해보고 그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 그쵸. 뭐 숫자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움직여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물리 영역에 지금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는 AI인 거예요. 예.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뭐 텍스트, 뭐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은 예. 그냥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 네. 엄청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채팅을 통해서 또는 뭐 SNS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행동은 음. 없어요. 그렇죠. 행동은 뭐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를 가지고 로봇의 행동을 자기가 스스로 하게 만들 건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없으니 안 되네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영상을 보면은 예. 일단 사람들이 막 움직이죠. 예. 그 HMD를 끼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랬더니 그걸 로봇이 따라해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 움직임을 가지고 예. 데이터를 쌓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로봇은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것을 학습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모방 학습,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학습하는 행동을 학습하는 데이터를 주는 거군요. 네. 행동 데이터. 예, 그 행동 데이터를 만들기 예. 시작했어요. 거기가 처음이에요. 시작입니다. 아.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떻게 쌓아서 AI를 만들 거냐를 예. 젠슨 왕이 열심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엔비디아의 여러 프로그램들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HMD 껴, VR 기기 껴, 그리고 움직여봐. 그거를 로봇이 따라서 할게. 그러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사람 네가 한번 해봐. 예. 그럼 로봇은 뭔진 모르겠지만 따라 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따라하는 순간 그게 전기적인 신호잖아요. 예. 그건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아. 1번 모터는 어떻게 움직이고 2번 모터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게 숫자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예. 그리고 로봇이 보고 있는 장면을 인간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똑같이.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 보고 있는 장면과 모터들의 신호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을 시각과 행동을 함께 만든 토큰으로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는 거예요. 거예요. 그럼 그러면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비슷하게 해. 네, 이런 장면이 펼쳐졌어? 그러면은
이때는 이런 거 일했지. 예. 내가 사람이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성공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성공률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이런 걸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한 거죠.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 사실 첫 번째 이름은 초거대 AI였어요. 네. 그게 이제 생성형 AI라는 식으로 이제 개명을 한 건데 예. 말 그대로 초거대 AI는 데이터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케일러라고도 부르잖아요. 예. 근데 행동하는 데이터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봤자 24시간, 네, 네. 뭐 3교대로 일해봤자 24시간, 그래봤자 데이터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모방 학습을 하긴 했는데 성공 확률이 낮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데이터를 만들어야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돼. 그냥 가상에 했다 치고 그렇게 막 해보는 걸까요? 그게 네. 첫 번째 솔루션. 두 번째 솔루션은 했다 치고 지 혼자 컴퓨터에서 그냥 하는 걸로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게 엔비디아식. 그게 엔비디아식. 네. 예. 아.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테슬라식. 사람을 그냥 고용해버려요. 너 하루 종일 그냥 네가 움직여 그냥. 한 100명 고용해. 이게 테슬라식.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테슬라식으로 하면 스타트업들은 못해. 저거는 자본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 예. 그럼 나는 내가 잘하는 그 시뮬레이션, 내 시뮬레이션 툴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로봇을 가상으로 놓고 네. 안 대표님이 말한 방식을 배웠다 쳐, 배웠다 치고. 예, 자 예시 하나 있어. 이거 예. 비슷하게 한번 더 해봐.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상황을 컴퓨터 속에서 조금씩 바꿔볼게. 지금 저기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마이크 여기 있는 거에 대고 말하는 거를 마이크 조금 옆에다 두면 어떻게 되고 말할 거야? 뭐 이런 거. 마우스 여기 있는데 이 마우스 잡으려고 여기다 두는데 이거 마우스 조금 움직여지면 어디다 잡을 거야?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로봇도 수천 대를 깔아놓고. 아. 물론 이제 컴퓨팅 능력은 좀 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하겠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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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엔비디아니까 할 수 있어요. 나는 GPU 많은데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툴을 만들어서 거기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라. 그러면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 예. 그러면 좋은 AI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코스모스라고 불리우면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준 거죠. 네. 아하.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예. 로봇에게 어떻게든 넣어서 어떤 동작이든 할 수 있게 만들겠다의 그 욕망의 표현이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예. 기본 탑재된 모델이죠. 아, 기본적인 행동은 할 수 있어. 네. 어. 여기에서 조금만 조작해주면 이제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다 할 수 있어. 아.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게 엔비디아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루트 뭐 이런 그루트 N1 뭐 이런 거 선보였단 말이죠. 아.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고등학교 졸업생 정도까지 내가 만들어서 줄게. 일 시키려면 조금 더 교육은 필요할 거야. 조금 답답하긴 할 거야. 그런 느낌이네요. 일머리 없는 신입사원 느낌. 예. 아우 쟤는 뭐 어디다 써? 애는 어우, 착혀. 뭐 이런 느낌. 애가 그냥 투명해. 그런데 이제 좀 훈련시켜주고 좀 예. 알려주면 이제 일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네. 아하. 그런 거를 엔비디아가 제공을 해주는 단계까지 온 거죠. 예. 그래서 로봇 하는 사람들에게 뿌려준 거예요. 오픈 소스로 줄게. 아. 그래서 우리는 로봇 만드는 회사와 경쟁하지 않아라는 말도 젠슨 왕이 했죠. 그러면서 주변 뒤에 이렇게 로봇 쫙 세웠고 네, 이렇게 쫙 네. 올렸잖아요. 예. 우리 연합군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게 지금 2025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황인가요? 아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무슨 영상 같은 거 가끔 보면 뭐 이게 완전 걸어가고 이런 거는 진짜 너무너무 잘하던데. 그렇죠. 잘 넘어지지도 않고 점프도 하고 뭐. 네. 어떤 특정한 작업을 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 범용이에요. 이것도 하고 진짜 저것도 사람 같은 애들. 수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그것까지 가기엔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직은 멀었고. 특히 손이 손이 어렵다면서요? 네. 손 이게 어렵다고 하대요. 그렇죠.
손도 손가락도 한 3개로만 하면 안 되고 이걸 5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것도. 아, 네, 뭐 생각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기술 수준에서 인간의 손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없어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들, 여러 가지 특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범용 로봇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완성을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막 백가쟁명식으로 여기서 저기서 제안을 네. 하고 있는 중이고 각 예. 회사마다 색깔이 다르게 점령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하드웨어도 많이 안 돼 있고 로 파운데이션 모델도 안 돼 있는데 예. 각 회사마다 나는 하드웨어를 좀 잘해 라고 하드웨어를 일단 끌어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AI 붙여볼게 뭐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또 뭐 중국 로봇들 뭐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예. 피규어 AI처럼 나는 AI가 더 강점이야. 그러면서 일단 런 로봇을 AI로 움직이는 거를 끝간데 없이 먼저 발전시킬 거야. 근데 또 하드웨어도 잘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AI 탄탄한 AI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성능이 뒤따라가는 피규어 AI 같은 회사도 있는 거죠. 둘 중에 뭐 하나만 잘해도 매우 유리하겠군요. 네, 네. 지금은 근데 엔비디아가 그 공짜로 그건 준다면서요. 네. 기본 모델은. 예. 그럼 하드웨어만 만들면 기본 모델은 엔비디아 거 받아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저희 지금의 시대는. 네, 저희 A 로봇이 그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하드웨어 열심히 잘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고. 근데 또 AI 공짜로 준다 그래서 그냥 탑재하면 되는 건 아니라 그 뭐 스마트폰으로 생각을 하면 예.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깔려 있는 거예요. 아. 그거 갖고 이제 앱을 만들 수는 있어야 돼요. 예. 그거 이제 로봇 회사들이 잘 해야 되는 거죠. AI 기술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강자가 지금 제가 말을 안 했죠.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는 자기가 다 해요. 하드웨어도 만들고 AI도 하고. 둘 다 잘해요. 그런 어떻게 보긴 둘 다 잘해요? 이게 나 그것도 진짜 신기해. 테슬라는 그걸 왜 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너무 참 반성도 많이 하고 빨리 따라가야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먼저 시작했어요. 선점한 효과가 있어요. 다들 그 2021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테슬라의 무슨 행사였죠? 예. 배터리 데이 AI AI 데이 테슬라 AI 대회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선언을 했죠. 네. 우리 휴머노이드 할 거야 그러면서 인간에게 코스튬 하나 입혀갖고 옆에서 막 춤추고 막 그럴 때 우리 이런 거 만들 거예요라고 했을 때 사람들 비웃었어요. 아니 그거 처음에 막 뒤에서 리모컨으로 막 하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21년도에는 아예 그냥 사람이었어요. 아예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선언할 때 우리 로봇 만들 거예요라고 했을 때 그땐 로봇도 없었으니까 사람에게 코스튬을 입혀갖고 막 춤추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정말 많이들 비웃고 댓글 보면 그 찾아보면 다들 아유 내가 저거를 왜 어떻게 썼지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을 해서 남들 비웃고 아예 저거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할 때 치고 나간 거죠. 그 시간 차이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치고 나가는 걸 보면서 되네 이렇게 봤거든요. 그들은 자율주행차를 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익혔어요. 예. 그리고 그 자율주행차 기술은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라 피지컬 AI의 한 형태예요. 네. 인공지능으로 차를 움직이잖아요. 물리적인 공간에서. 예. 그러니까 로봇 만들기에 더 적합한 AI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로봇 자체도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액추에이터 만드는 것부터 뭐 AI까지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잘합니까? 잘합니다.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는? 예. 테슬라는 게다가 뭘 싸게 만든다면서요. 그리고 2022년인가 23년에 그 말을 했죠. 우리 이 로봇 2만 불에 공급할 거야. 라고. 2만 불이면 웬만한 인건비보다 싼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그 2만 불이란 말 하기 전까지는 그냥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만 불이란 말을 하니까 각종 경제기관들이 앞다퉈서 전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뭐 보시면 이게 그때 말한 이유로 뭐 골드만삭스, 맥쿼리, 뭐 마켓앤마켓, 뭐 스트레이트 리서치 등 막
자기들이 제일 많이 예상할 거야라고 경쟁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증가할 거다. 시장 네. 크기가 기하급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다들 놀랬죠. 2만 불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죠.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소형 솔직히 2만 불이 지금 말이 되니?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2만 불 아니에요. 저도 알거든요. 지금 그렇겠지, 2만 불 뭐. 아니에요. 예. 근데 목표 가격이 2만 불이라고 나중에 이제 계속 첨가했습니다. 예. 말을 수정을 하면서 예. 몇 년 내에 2만 불 달성할 거다라고 말이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될 것 같아요. 지금 부품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가 한 해에 40%까지 내려가요. 아 그렇게 빨리 내려가요? 네, 와. 통계를 내보면 저는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예. 로봇 만드는 사람이다 걔 맨날 보니까 부품 사시죠 교수님. 네, 저는 이제 BOM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예. 봄 갖고 싸우는데 어. 그 뚝뚝뚝 떨어져요. 올해 살 때 작년에 살 때 계속 달라져요? 네. 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싸지는데 그런데 싸진다라는 거는 반대로 성능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같은 성능이라고 치면 같은 가격이라고 치면 성능은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예. 그러니 이거 2만 불 된다. 와. 성능 올라가고 가격 떨어지는 이 속도 몇 년 안에 된다. 일론 머스크가 그냥 몇 년 안에 2만 불 그냥 내지른 거 아니구나. 지금은 한 얼마 정도에 만들까요? 지금은 대충 대충 겐 이제 뭐 만드는 대충 수정으로. 제가 판다면 예. 네. 제가 그 로봇을 옵티머스를 만들어서 판다면 한 1억 원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많이 차이 나네. 네, 그런데 예. 이거 몇 년 새에 뚝뚝뚝 떨어집니다. 예. 일단은 올해 계획 세운 게 대량 생산이에요. 테슬라가 올해 대량 생산 계획을 세웠고 저도 이제 첩보를 듣잖아요. 예. 거기 이제 연구실 후배들 많이 일하거든요. 예. 이거 말하면 안 돼. 이 번역 안 되죠 영어로. 안 됩니다. 몰라. 네. 그런데 이제 들으면 예. 지금 대량 생산 준비 중이더라고요. 아. 지금 그럼 잠잠하잖아요. 지금 그럼 가격이 좀 떨어질 수는 있죠. 지금 갑자기 잠잠하잖아요. 예. 이럴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하. 그러니 이 어느 순간에 짜낸데 이거 양산형 모델입니다라고 지금 가격 어디까지 내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진짜 2만 불이면 만약에 2만 불이 실현되면 로봇은 밤새도록 일하니까 휴일도 없이 밤새도록 일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인건비보다 싼 노동력이 밤새도록 일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좀 궁금한 게 네네. 2만 불이든 뭐 그게 1억 원이든 제일 비싼 건 뭐 어떤 모터나 감속기인가요? 아니면 배터리인가요? 뭔가요? 지금 원가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건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이렇게 늘렸다가 그거 엔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치면 엔진이죠. 움직이게 만드는 거.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런데 그 액추에이터가 로봇은 수십 개죠. 네. 한 뭐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60개까지 예. 수십 개가 들어가니까 하나당 얼마 단가를 치면 거기다가 20 내지 60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얼마나 싸고 좋게 만드느냐가 이 가격 결정 그리고 품질 결정에 예. 가장 중요한 큰 요소입니다. 포션이다. 그런데 이제 가격은 그런데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디를 섭렵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이제 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터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네. 배터리 정말 커요. 배터리는 지금 뭐 장착해봤자 지금 수준으로 한 2시간 가면은 정말 오래가는 상황이에요. 애들 그럼 2시간이라고 쉬었다가 2시간이라고 쉬었다 그래야 되겠네. 갑자기 어디 갔어? 그러면 옷장에 가서 또 충전하고 있고. 그한 절반밖에 일을 못 하겠네. 애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테슬라도 공개하는 비디오 보면 괜히 막 자기가 막 충전하는 거 막 보여줘요. 그거 왜 보여주겠어요? 우리 충전 잘해요. 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들, 그 다음에 이제 특허들이 그걸 이제 극복을 해서 예. 24/7을 실현을 할 겁니다. 24/7을 실현을 하는데 하루 24시간 계속 움직이는데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로봇. 네, 네. 그건 이제 배터리에 상관없이 어떤 꼼수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AI예요. 다양한 일을
잘 할 수 있으려면 기계적인 성능, 손 이런 것 뒷받침해 줘야 되지만 결국에는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AI 반도체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도 하나의 섹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추론형 반도체 잘 만드는 스타트업들, 회사들 지금 예. 막 예. 주목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 이제 로보틱스로 넘어오시면 여긴 또 다른 큰 시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 즉 로봇 안에 탑재되는 반도체, 로봇 안에서 AI를 추론하는, 리즈닝하는 그런 반도체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 이것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근데 교수님 아무리 지금도 왜 무슨 삼성공장, 전자공장, 뭐 현대차 공장 이런 데 가면 로봇팔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쫙 컨베이어 벨트에서 로봇팔이 그냥 빈틈없이 그냥 쫙 올려서 착착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상업용 로봇. 그러니까 그런 상업용 로봇만 많이 만들어도 생산성은 기업수적으로 높아질 것 같은데 이미 많이 만들었어요. 그것만 지금 잘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AI도 동원하고 사람처럼 같은 로봇이 꼭 필요한가? 그렇게 똑똑해야 되는 건 그냥 사람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로봇은 그래도 단순한 작업을 할 텐데 그 단순한 작업을 로봇팔 이렇게 잘 컨베이어 벨트 잘 만들어서 로봇팔만 이렇게 잘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곳은 이미 다 쓰이고 있어요. 이미 네.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이미 끝났어요. 네. 그 시장은. 그 시장을 잘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많이 있잖아요. 예. 뭐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뭐 쿠카, 야스카와 뭐 파낙 뭐 이런 회사들이 이미 자동화 설비로는 잘 만들어내고 있고 수조 원의 매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거기는 이제 끝났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 일부는 들어가 있죠. 현대차도 네네. 일부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거 싹 조이는 건 요거 좀 안 맞아. 요건 사람이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긴 있더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 사람들 맞아. 네, 지금 우리나라는 더 드라마틱하죠. 예. 예,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재난이에요. 뭐 인구를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예. 신생아 숫자가 컴마가 2개 찍혀 있었어요. 100만 명 단위였다고요. 예. 1970년이 피크였죠. 그때는 100만 명 넘었는데 근데 지금은 작년은 25만 명이 안 돼요. 반의 반이에요. 아내 반 토막이네. 50년 동안 반의 반 토막이 났어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쭉 간다고요. 갑자기 10살 먹은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이 정해진 미래예요. 쭉 갈 겁니다. 우리 이미 2번 튕겼어요. 반. 아우. 빌런이 나타나서 해야 뭐 네. 막 전쟁하고 그럴 예. 상황인데 이렇게 어벤져스에서 이렇게 2번 하는 두 번 튕겨버렸네 벌써. 그럼 재난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들이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건 아니다라고 결론 지었던 부분까지도 인간들이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데 일 예. 하나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 구체적인 일로. 예. 간병 어떠세요? 간병. 간병 무시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너무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네, 많아요. 디테일하고. 너무 디테일하고.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다치고. 그런데 그 간병 해주시는 분이 얼마나 있죠? 별로 없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노인은 더 증가할 텐데. 더 없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큰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거냐? 저걸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밖에 없다. 인간의 형체를 띠고 예. 인간의 동작을 할 수 있으며 인간의 그 논리 판단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만이 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저건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많이 왔다고 보세요? 휴머노이드가 그러니까 아직은 뭐 어디 쇼 같은데 이제 무슨 네네네. 개발 쇼 이런 거 할 때 이제 짠 하고 보여주는 용이 많은데 테슬라도 이제 우리가 2만 불대로 막 싼 걸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좀 아직도 조금 뭔가 어설픈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얼마나 되면 정말 휴머노이드가 진짜 들어올까요? 전 이거를 숫자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어떻게 됐지? 이러면 추상적이에요, 다들. 예. 그런데 뭐로?
자율주행차가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네. 레벨을 만든 거거든요. 레벨 1, 뭐 레벨 2, 레벨 3 그래갖고 지금 테슬라의 자율자동차는 레벨 3입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하면은 예. 아 저까지 왔구나. 아하. 다 알잖아요. 네. 휴머노이드도 그렇게 레벨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레벨 1까지 왔습니다라고 예. 하면은 이제 예. 다들 아 그럼 레벨 1에서는 이런 데 쓸 수 있지. 그러네요. 레벨 2 자율자동차면 에이다스로 뭐 그냥 그 크루즈 예. 이 정도 손 딱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거면 할 수 있지 이렇게 감이 오듯이. 예. 네. 그 크루즈도 자율주행차 아니지만 그 분명 큰 산업이잖아요. 음.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레벨별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데 그 레벨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단순 크루즈 기능만 갖고도 사람들이 잘 쓰잖아요. 네. 지금 단순한 몇 가지 일을 사람 대신 또는 사람과 함께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로 딱 픽업을 딱 어떤 예. 시장 BM을 잘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산업됩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그런 걸 잘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저는 2020년대, 2030년 되기 전에 2020년대에 분명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고 산업 현장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볼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떤 수준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은 별로 없습니까? 테슬라를 한번 볼까요? 네. 테슬라가 공개했던 걸 한번 보죠. 이거는 좀 조금 시간 된 거예요. 조금 시간 됐다라고 하면 한 1년 조금 넘었다는 얘기죠. 예. 지금 보면은 이 훈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런 걸 할 수 있어요. 저거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배터리가 납품됐을 때 예. 그것들을 이제 유관 검사를 하고 이거 제대로 잘 만들었나 유관 검사를 하고 잘 된 거는 저 단프라 박스에 잘 정리하는 저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고 그걸 훈련하는 장면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로봇 시각으로도 이제 보여주죠. 이거는 이제 네. 사람들한테 궁금할 테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펼쳐지는데 예. 이러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실수를 했어요. 저기 잘못 떨어뜨렸어? 근데 자기가 수정을 해요. 저런 것들을 일일이 코딩해갖고 프로그램 못합니다. 지금 보는 저것처럼 인간들이 다 이미 데이터를 만들어준 거예요. 저렇게. 옆에서 계속 허공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고 나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저렇게. 예. 저런 거를 연습을 한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네 그럼 다시 해봐서 이렇게 그거를 그 데이터를 본 배운 거죠. 다음에 본 거죠. 그게 이제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구성 테스트도 하고 저게 한 1년 반 정도 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아우 걷기도 오고 있는- 저렇게 천천히 걸어. 지금은 더 잘 걸어요. 지금은 더 잘 걸어요. 네. 이게 그 테슬라가 개척을 하고 있으니까 예. 테슬라가 저런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저까지 왔구나 로봇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우 저는 진짜 설거지 해주는 로봇이 빨리. 설거지가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것 같아 느낌에. 그래요? 하긴 해야 되는데. 세척기 식색이 있으세요? 전 식색이 있는데도 거기 넣는 거죠. 그러면은 예. 좋습니다. 그럼 식세기에 예. 그래도 이렇게 조금 헹궈갖고 넣어주는 로봇 네, 있으면 얼마 주면 사시겠어요? 아 그거는 네, 거기 딱 있어요. 걔만은 그것만 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할 수.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하면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그래도 쓰셨네요. 50만 원 정도면. 저는 50만 원 정도면 내가 해야지. 아니 만들어 파셔야죠. 설거지 너무 싫어 설거지. 왜 저는 설거지가 이렇게 싫은지 하여튼. 근데 이제 시각을 바꿔볼게요. 예.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빨래 기기도 다 해, 하고 다 해. 애도 봐주고 예. 애 영어도 가르쳐주고 다 해요. 예. 얼마에 사시겠어요? 그거 다 하면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해도 살 것 같은데요. 그쵸. 예. 딱 사람들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인 느낌이잖아요. 예. 그게 휴머노이드가 ROI를 내는 방법이에요. 로봇 하나를 잘 만들어 갖고 뭔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ROI가 잘 안 나와요. 예.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로봇 하나 샀는데 이것도 걔가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 애도 봐주고 뭐 청소도 하고 다 해. 그러면 뭐 지갑이 더 열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ROI가 나와요. 그래서 로봇 한 대를 잘 만들어서 음. AI를 막 이것저것 할 수 있는 AI가 등장을 하면 얘는 ROI가 나온다. 범용 로봇이 등장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한 그 원리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죠. 근데 그러면 이 전제는 지금 요즘 나오는 그 로봇들은 되게 사람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로봇은 저희가 조금 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엔비디아가 하겠다는 고등학생 정도의
약간 순진한 청년을 만들어주는 그 AI 그거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앞으로 할 일이 한참 먼 그런 거예요? 둘 다예요. 계획대로 됐는데 그 계획이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한 계획이 있는 거고요. 네. 일단은 시제품이 나온 거죠. 그로트 N1이 나왔어요. 그래서 몇몇 그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 저도 이제 번호표 받고 기다려 갖고 예. 3월달에 받아서 쓰고 있어요. 예. 신세계예요. 신세계예요? 어떤 면에서요? 우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 연구원들 다 이제 처음에 애 받아갖고 너무 잘 움직여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좀 저한테 한 1분만 주세요. 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받아갖고 썼는데 다들 예. 이제 가슴이 콩탕콩탕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준 그 프로그램을 로봇에 넣었어요. 넣었어요. 네, 교수님이 만든 로봇에. 네, 저희 앨리스에 넣었어요. 어.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넣었다고 실행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모션들을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모방학습으로 몇 개를 이제 넣어줘야 돼요. 예. 그걸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제 프롬프트 입력하듯이 예. LLM에 예. 프롬프트 입력하듯이 행동 몇 개를 이렇게 막 넣어줘요. 그럼 야, 될까? 돼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진 않은데 돼요. 일단 돼요. 뭐야? 내가 몇 개 넣은 것도 없는데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되지? 내가 알고 있는 이미테이션 러닝은 처음에 몇 개 이렇게 해주면 막 곰 잡고 막 일머리 없는 신입사원이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어느 정도 막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뭐지 이게? 뭘 시키셨어요? 예를 들면 물컵 잡기 이런 거 뭐 시키셨어요? 그런 거죠. 가장 기초적인 거. 물건 잡아서 원하는 곳에다 놔두는 거. 아까 그 테슬라가 배터리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한번 시켜본 거죠. 그래 그런 일 사람한테 시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것만 하는 건데. 일단 타겟팅은 지겨운 일입니다. 그런 일. 네. 첫 번째 지겹고 타겟팅. 힘든 일. 네, 위험한 일. 지겹고 힘들고 위험한 일. 지겨운 일이 제일 힘들 것 같아. 지겹기도 하고 힘든 일이면 최고. 밤새도록 이렇게 최고. 정리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되는데 예. 이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면 좋은 대답이 나오듯이 예. 모션이 좋으면 좋을수록 처음에 집어넣는 그런 데이터, 행동 데이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잘해요. 잘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엔비디아가 기본적으로 세팅값이 좋아서 네. 몇 개만 넣어줘도 금방 배운다는 뜻인가 보네요. 네. 아. 너무 신세계예요. 지금까지 내가 로봇을 왜 연구했지? 그냥 놀 걸. 이런 생각이 들은 회의감이 처음엔 들었어요. 예.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 빨리 줄 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야 이거 그냥 엔비디아한테 맡겼다가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복잡 미묘한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너무 잘해서 엔비디아가 다 먹겠다. 네. 아.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주식 내려가면 사고 예. 오. 한 주씩 사고 예. 용돈 생길 때마다. 아니 그럼 엔비디아는 그걸 왜 해요? 엔비디아는 GPU 원래 그러니까 뭐 GPU 지금 만들어서 팔잖아요. 네네네. 로봇 머리에 GPU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까? 그런 AI를 많이 쓰게 되면?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은데 그럼 또 전력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예. 좋은 GPU 성능 좋은 GPU들은 전력을 엄청 먹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사르르 녹아요. 그냥 싹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얘 그래서 통신망으로만 할 거 아니에요, 거의. 두 가지의 방법을 씁니다. 나누는 거예요. 학습은 굉장히 좋은 GPU를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하고 예. 클라우드에서 하고 네. 엣지단에서는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추론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반도체를 가지고 예. 돌린다. 어. 그래서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예. 일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일은 내 현장에서 몸에서 이제 공장에서 하고. 연결만 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배운 이걸 가지고 다시 또 학교 가서 다시 또 업데이트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하자라는 예. 게 이제 지금의 전략인 거죠. 아.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러면 모델을 그냥 공짜로 주는데 예. 돈을 어디서 벌어요? 돈 어떻게 예.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그냥 지금 감사합니다 하고 쓰고 있고 예. 지금 성능을 내고 있지만 이거 엔비디아는 어떻게 할까 보면 CES에서 그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젠슨 왕이 이렇게 방패를 하나 들고 나타납니다. 네. 그 방패에 반도체가 쫙 예. 걸린 방패를 딱 들고 나타나요. 지금 내가 만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여기에서 잘 돌아가. 자기네들 GPU에서 잘 돌아가. 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 아닌가
그게 쿠다 프로세서를 비슷하네요. 한 전략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하여튼 이 판에서 계속 놀도록 안드로이드에서 계속 놀도록 네, 네. 결국은 그러면 요거에 맞는 반도체도 쓰지 않겠니? 네, 칩 장사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세대로 피지컬 AI로 진화됐을 때, 예. 그럴 때도 엔비디아가 계속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로봇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로봇 안에는 엔비디아 칩들이 다 들어가는 걸 꿈꾸는 것. 이게 엔비디아의 숨은 속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로봇은 산업 현장에 먼저 쓰이겠죠?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집에서 생각합니다. 쓰이는 거는 아직은 좀 멀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달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아까 레벨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제 레벨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은 레벨 1이니까 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여기. 한 0.5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1부터 시작하면 1이에요. 예, 예. 아직 없어요. 근데 어. 그런데 레벨 1, 2 뭐 이 정도에서는 예. 공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고 예. 미션도 뭐 세팅 값이 좀 돼 있는. 100개도 아니고 한 10개 정도 이거 끝나면 저거 하고 저거 끝나면 이거 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한 10가지 일을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예. 이런 곳이 공장, 산업 현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로 갈 것이냐? 가정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가정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시장이 크겠죠. 한 집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네. 자동차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 규모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을 다들 꿈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이건 진짜 대박이야. 예. 마음속으로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이제 과도기다라고 예. 생각하면서 여기서 실력을 키워서 집으로 들어가야지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거기가 가정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 너무 힘든 환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봇의 입장에서는 환경이 바뀌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사 가는 게 진짜 큰 일이구나. 로봇은. 그럼 좀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비슷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예. 가정이라는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표준화가 없어요. 그냥 그럴 그 것 같아요. 설계도 똑같이 건물에 아파트 이렇게 똑같이 졌는데 102로 다르고 102호 달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나 AI가 끝간데 없이 발전해야겠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레벨 4, 레벨 네. 5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거긴 멀겠다. 거기는 멀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누군가는 어차피 저기가 가장 큰 시장이니까 저기를 내가 선점할 거야라고 하고 지금 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테슬라예요? 아니 원엑스라고. 원엑스요? 네, 원엑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 유럽 회사인데 예. 네. 이들은 그 뭐랄까 처음부터 가정을 딱 타겟팅하고 훈련도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만 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무조건 가정이야. 네, 그냥 뭐 가사 로봇이야. 우리는 무조건. 뭐 돌아가는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직진. 뭐 아무리 어려워도 직진. 뭐 이러고 예.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여주는 거는 좀 달라요. 예. 일단 소재가 표피를 로봇 그 금속성을 안 보여주려고 엄청 애쓰는 것부터 보여줘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HRI,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거든요.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가 가정에서는 진짜 중요할 겁니다. 여기 네. 화면 나오네. 그래서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소재, 저건 이제 방수 소재. 열은 분출하고 물은 들어가지 않는 고어텍스 같은 뭐 그런 거 엄청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요. 그리고 훈련하는 것도 항상 저렇게 집안일부터 훈련을 하는 저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 미션을 클리어할지는 이제 지켜봐야죠. 예. 그리고 여기는 안전 이슈가 제일 중요해요. 예. 사고 나는 거, 뭐 애한테 넘어지기라도 해봐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안전 때문에 규제가 생기면 그 규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리고 또 로봇 윤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첩첩산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뛰어들었어요. 근데 로봇이 꼭 저렇게 사람 옷 같은 거 입어야 돼요? 저건 소용없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게 이제 HRI 영역, 이제 취향과 연결된. 그래도 일단 느낌에 어색하지 않아야 되니까. 네.
와. 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세탁기, 냉장고 뭐 굳이 뭐 이렇게 화려한 뭐 외양을 뜰 필요 뭐 있어라는 얘기 반대 얘기도 가능하듯이. 아 요즘 예쁜 냉장고. 네, 예쁜 냉장고가 굳이 그런 거 필요해. 하니까. 하야면 되지라고. 그렇지. 그게 아니듯이. 어떻게 제 마음을 딱 읽네. 갑자기 현대 미술이 냉장고에서 펼쳐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듯이. 로봇도 뭔가 더 친근하면 더 일 시키기도 조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 저는 거기가 명품을 가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로봇도 분명히 명품이 있을 것이다. 예, 뭐 자동차도 실용품과 뭐 롤스로이스가 있고, 제가 사랑하는 레이가 있듯이 이게 딱 영역이 많잖아요. 예. 로봇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로봇 나오면 1등 저기가 그냥 다 먹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 쟤는 1등이야. 어허. 그런데 그럼 2등, 3등도 존재할 수 있잖아. 그렇죠. 2등, 3등은 뭐 쭈구리들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다들 굉장한 플레이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비즈니스 마켓들이 펼쳐질 거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우리는 어디를 타겟팅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전략에 속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전략을 잘 짤 것이냐가 이 살아남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게 되면 가전회사는 다 죽었네. 가전회사가 로봇 만들면 되죠. 지금 예를 들면 야 무조건 테슬라가 먹을 거야. 아직은 모르는 거죠. 아직은 너무 초창기죠. 아직은 극초기입니다. 극초기. 극초기라서 아직 아무도 돈을 벌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제품도 나온 것도 제대로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초기죠. 극초기.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네. 방향은 가사 로봇 진짜 영화에서만 나오던 거여가지고. 근데 저게 진짜 시장이 커. 저기를 먹는 자가 진정으로 다 먹는다. 네. 근데 그럼 산업용 로봇을 잘 만드는 애가 가사도 하겠죠. 꼭 그렇진 않을까요? 저는 그 시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일단 승부를 걸고 일단 여기서 테스트를 한 로봇이 네. 여기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면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공통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 수십 가지의 공정을 다 잘할 수 있는 로봇이라면 집에서 청소도 잘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니까. 그래서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좋은 행동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이제 경쟁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것 같아요. 저 회사 로봇은 희한하게 일을 잘해. 손재주가 좋아. 저 회사 로봇은 하긴 하는데 뭔가 좀 2% 부족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서로 조금씩 그래서 데이터가 경쟁력이 될 거다라고 보고 로봇 있습니다. 회사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다가 돈은 엔비디아가 다 버는 거 아닙니까? 뭐 서부 개척 시대 청바지 회사가 돈 번 것처럼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 휴머노이드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아직 할만합니까? 교수님도 이제 막 만드시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예. 그래서 K 휴머노이드 연합이라는 것을 4월 10일 날 거기도 발족을 K를 시켰습니다. 붙였구나. 네, 예. 거기도 K를 붙였어요. 예. 근데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 막 이런 어.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거 K 붙였고 다 망해.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절실하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다 긁어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수준은 아직은 좀 모자라. 그러니까 인정하고 미국이 저 앞에 뛰어갔고 예. 중국이 바짝 뒤쫓아가고 있는 거 인정하자. 우리가 한때는 좀 잘했지만 이제 뒤처졌다는 거 인정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예. 그러고 나서 있는 거 다 모아서 꾸역꾸역 다 모아서 다시 한번 뛰자라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사실 좀 굉장히 그 관이 주도하면은 뭐 형식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4월 10일 날 발족하고 나서 지금 한 달 좀 넘는 요 시간까지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예. 예를 들면 한 42여 개 기관이 모였어요. 예. 휴머노이드에 필요한 뭐가 있을까? 뭐 배터리 필요해?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잘하네. 반도체 필요해? 어이구 저런 회사가 있었어? 잘하네. 그리고 뭐 모터? 어이구 잘하네. 다 모으고 저희 A로봇 같이 플랫폼 만드는 회사도 있어. 예. 다 끌어모았더니 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로봇 필요한 사람 손 그랬더니 막 저기저기서 막 손드는 거 저희 사람 없어요.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이런 일들이 모이니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자율적으로 나 너 필요했어, 너 나 필요하지라는 예.
결합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활발하게 MOU 체결하고 지금 POC 하겠다 뭐 그런 계획들 세워지고 예. 이것이 처음에는 관이 산업부가 주도를 했는데 예. 지금은 그냥 기업들 자체가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AI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좀 물 만났다라는 느낌이에요. 예. 왜냐하면 AI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투자 엄청 많이 해주고 막 키워줬는데 얘네들 왜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못 버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근데 피지컬 AI로 딱 넘어가고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결합되는 순간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저렇게 수요 기관들이 저렇게 많아? 저들이 다 쓰겠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AI를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좋은 플랫폼이구나. 예. 그런 공감대가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뛰겠다라는 그런 기세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가짐이 행동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제는 늦었는데 이제 빨리 뛰어야지라는 식으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그게 저는 굉장히 조금씩 잘하는 분야가 다른가 보죠. 같은 로봇을 개발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죠. 뭐가 좀 강점이야. 휴머노이드 로봇이 걔네는 뭘 잘해? 맞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가 아니에요. 예. 그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엄청 많은 거죠. 네. 생태계가 필요한 겁니다. 어. 그런데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다 있나 의심을 했는데 다 있더라. 우리 모이면 되더라.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고 예. 의지를 어떻게 불태우는가가 중요한데 일단 그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볼 만하다. 이걸 뭐 강제로 자금 투여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지금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좀 도와줍니까? 도와주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죠. K 휴머노이드 연합을 이렇게 만들면서 처음에 만들려면은 뭐 애들 불러 모으려면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지. 정부가 가진 그 역량들 있잖아요. 예. 예산, 예. 우리 예산 투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군부를 지핀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모였는데 그것 뭐 그 주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우리끼리도 할게요. 뭐 언제 기다리고 있어? 막 이런 분위기고. 근데 거기에 정부는 이제 어떻게 밀어주겠다라는 계획들을 이제 발표를 차근차근 할 겁니다. 교수님이 만드시는 회사는 A 로봇이라는 회사입니까? 네네네. 그건 어떤 회사예요? A 저희도 플랫폼 만드는 회사죠. 지금 플랫폼 만드는 회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로봇 자체. 그냥 자체. 로봇을 하드웨어로 만드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 여기서 사오고 저기서 껍데기. 사와갖고 좀 이상하다. 조립하는 거. 자동차로 치면 완성차 예. 회사. 소프트웨어는 없고. 일단은 완성차.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도 있긴 한데 예.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치자면 앱을 만드는 정도의 소프트웨어 능력. 이런 거. 그 OS를 만드는 정도는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저 K 휴머노이드 연합의 맨 앞에 나온 하얀 로봇 있잖아요. 저게 저희 A 로봇에서 만든 앨리스라는 로봇이에요. 조금 보여드리면 일단은 저희 각종 기본 테스트는 다 성공을 했어요. 로봇 만들면 저거부터 하거든요. 이제 스쿼트 하면서 예. 너 힘 되니? 왜 스쿼트지? 다리 힘 보는 거 스쿼트가 제일 좋아요. 다리 힘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로봇 만들면 다들 너 스쿼트 해봐. 이러고 이게 첫 번째예요. 자동차로 치면 운전면허 뭐 T 코스 뭐 할 줄 아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손 써서 작업할 줄 알아? 그다음에 뭐 밀어도 너 안 넘어지고 균형 잡을 줄 알아? 뭐 이런 게 기본 테스트인데 이런 기본 테스트는 이제 훌륭히 이제 통과를 했고요. 운전면허 밀어도 땄다. 안 넘어지냐?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능력 라이센스 받는 느낌인 거죠. 저게 밀어도 안 넘어지는 것도 자기가 균형을 잡는 모양이죠. 그 충격을 감안해서 느끼면서 팔로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건 이제 홀바디 컨트롤이라고 하는 최신 유행입니다. 전체 몸을 이용해서 밀어도 균형을 잡는 거죠. 저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밀었는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예전에 발목만 까딱까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막 넘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도 보면 발목으로 균형 잡는 게 아니라 팔로 막 이러면서 균형 잡거든요. 너무 좀 살살 미는 거 아닙니까? 세게도 밉니다. 뭐 살살 밀려고 하겠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건 기본 테스트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거. 예. 이게 일단 인간에게 HMD 끼우고 허공에서 일을 하게 만들면 예. 그 로봇은 실제로 일하게 돼요. 아 저거 한 대로 똑같이 하는 거군요. 그렇죠. 똑같이. 근데 로봇은 저게 뭔 일인지는 처음엔 몰라요. 예. 그런데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장면에서는 저렇게 일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데이터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 모방 학습을 하는 거고요. 저거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저 장면을 시뮬레이션 안에서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예, 지금 시뮬레이션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시뮬레이션인데 예. 이거 보면은 이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중력이 작용이 되고요. 네. 관성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마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피지컬 AI의 핵심적인 물리 법칙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저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저 시뮬레이션 툴은 엔비디아가 제공을 해줬어요. 예. 아이작 심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엔비디아 거 쓰고 있는 건데 아하. 거기에 로봇을 집어넣는 건 저희 능력입니다. 아. 자기 로봇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테스트까지 하고 그러면 저기서 데이터들이 막 저 만들어져요. 안에서 몇 번 해보면 시뮬레이션 혼자 할 수 있도록 네네. 가상의 무슨 월드 같은 걸 만들어준 거네요. 네네. 아. 그런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예. 로봇을 한 대가 아니라 1000대를 만들어도 돼요. 아. 컴퓨터만 받쳐주면.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지금 이렇게 물건을 여기에다만 뒀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는 지들이 막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빨리 할 수 있어요. 음. 배속을 돌릴 수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금방 학습할 것 같은데요? 왜 네. 바둑도 그냥 AI가 이렇게 두는 거야? 알려주고 너 혼자 도박을 혼자 해. 자기 혼자 대국해서 네네, 이렇게 적었다 저렇게 했다 해서 지금은 뭐 그렇죠. 알파고를 능가하는 알파고 제로가 그렇게 예. 자기들끼리 학습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면서 기보를 배우는 게 없이. 아니고 룰만 알려주고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이렇게 두고 저렇게 두고 했다가 도 같았다는. 네, 그 아이디어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사람이 뭐 창의적이라고는 하지만 그 창의력은 약간씩 조금씩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해서 혼자 배우는 거예요. 혼자. 야.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한 것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 성공, 이거 실패. 이 룰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성공한 것들만 계속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진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면서 왜 이건 더 좋아졌지? 스스로 신경망에서 강화가 되죠. 그 변수들, 매개 변수들이 강화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AI 쪽 학습은 금방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오기 전에 테슬라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예. 이 사람들을 고용을 이렇게 쫙 해갖고 했다고요. 야, 이 단순무식한 방법. 시뮬레이션 뭐 필요 없어? 생각했는데 이제 퀄리티도 중요하잖아요. 네. 시뮬레이션에서 만든 그 데이터가 아. 실제보다는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조금 없습니다. 낮겠죠. 아, 예. 그렇겠죠. 물리 그렇겠죠. 법칙이나 뭐 마찰력이나 뭐. 게임만 운전 게임만 많이 했냐 실제 운전했느냐 그런 차이기 그런 좋은 차이. 표현이네요. 좋은 표현. 그래서 이 사람의 데이터가 사람이 직접 한 데이터가 진짜 고퀄의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돈 많아서 좋겠다. 막 이러고 있었죠. 두 개를 결합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런 사람이 한 데이터를 많이 만들고 그렇죠. 그걸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프로그램 상에서 그걸 증폭시켜서 더 강화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이냐, 어떻게 고퀄의 데이터를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딥식을 보면서 느꼈죠. 딥식 상황을 보면서 야, 데이터를 저렇게 강화시켜서 저렇게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교훈을 얻었으니까 저 데이터, 현장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가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대표님하고 기자님께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피지컬 AI, 예. 휴머노이드 로봇, 좋은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려면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좋은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요? 예.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있는 게 다 그 데이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있는 게 데이터예요. 그러면 산업 현장에 이제 넣는 로봇을 만들겠다. 예. 그러면 그 산업 현장에 좋은 데이터는 어디서 구할까요? 산업 현장에. 굉장히 맞아요. 예. 그 평범한 원리를 우리만 몰라요. 우리나라는 네. 그 고퀄의 데이터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 네. 산업 현장 종류도 엄청 많고요. 우린 제조업의 강국이에요. 정말로 좋은 데이터들이
쫙 있습니다. 예. 저희 남동공단 뭐 음. 가보세요. 뭐 배도 만들고 있고 뭐 각종 뭐 공장들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 맞잖아요. 저긴 사람이 필요하고 그럼 우리 다 이거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고 손에 뭐 끼고. 뭐 그런 거는 좀 해야죠. 초반에는 해야죠. 초반엔 좀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모방학습을 어떻게 잘 하느냐 또는 그 어쨌든 그 데이터가 현장의 필요하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잘 습득하느냐도 또 아이디어고 특허고 거기도 또 하나의 큰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장에 녹아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가져오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면들을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피지컬 AI의 경쟁력의 근본은 산업 현장에 있는 행동 데이터, 우리 근로자분들 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거 가져와야 돼요. 저거 놓치면 안 돼요. 저기에 중국 로봇 들어가는 순간 저거 다 중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가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소에 중국 예. 로봇,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기를 치면 예. 예. 얼마 안 가서 중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우리가 만드는 그런 배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요. 저거는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권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거 뺏기면 안 된다. 뭐 휴머노이드를 수입해 와서 한다고 다 나갈까요? 왜냐하면 어쩔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거기 뭐가 들어있죠? 뭐 해킹이 될지 뭐가 될지 아니야. 뭐가 심어져 있을지 어떻게 근데 알아요? 다 노하우를 알려줬는데 그거 쏙 빼가면 그대로 다 빼가는 거니까. 그렇죠. 하긴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현대자동 예전에 현대자동차와 기아 요즘은 뭐 아니면 옛날 얘기인데 현대차의 그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네. 똑같이 만들었는데 똑같은 설계. 근데 그게 나사를 요만큼 돌리느냐 요만큼 돌리고 마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그러대. 그 암묵지를 배우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퀄리티, 즉 품질 이런 걸 좌우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 로봇들은 이상하게 손재주가 좋아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좋은 데이터를 주면 예, 그걸로 학습을 이미 해서 손재주 좋은 로봇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일 하면 조금만 적응하면 얘네들 로봇을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네. 우리는 그런 기반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미국이 그 LLM을 비롯해서 예. 좋은 AI들을 만들었잖아요. 예. 네. 저는 그 경쟁력의 원천은 구글이었다라고 봐요. 좋은 데이터가 많았다. 워낙 구글, 데이터가 많고. X, 뭐 이런 트위터죠, 네. 페이스북 이런 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막 주고 있어요. 예. 네. 그게 원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좋은 AI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하. 피지컬 AI로 넘어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데이터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공장에서 잘 만드는 로봇을 쓰려면 좋은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샘플이. 그렇죠, 그렇죠. 그 샘플은 어쨌든 한국에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그것도 말 되네요. 그럴 것 그건 같습니다. 말 되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예.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됩니다. 우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근데 하드웨어 물론 우리 대표님이 만드는 교수님이 만드는 그 하드웨어는 좋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까지 했어요. 제가 뭐 전체적으로는 약간 약한 것 같아. 맞아요. 약간 막 패스트 팔로잉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했거든요. 어떤 근데 거요? 화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보면은 예. 작년에 테슬라에서 위 로봇 행사를 하면서 네.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전을 했어요. 그 로봇 택시, 예. 그 워너브라더스 그 영화 만드는 그 사이트를 다 빌려서 네네네. 거기서 막 자동차 예, 막 예, 자율주행하고 예, 그랬잖아요. 예. 거기 막 손님들 나르고 거기서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 VIP들 모여서 파티를 했는데 네. 그 파티에 서빙한 게 옵티머스 로봇이었어요. 예. 물론 이 원격 조정이다 뭐 많이 달 얘기만 있었지만. 원격 조정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뭐 쉬운 것도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이제 막 비하하려면 뭐 예. 별걸 비하하지만 이들은 도전적으로 우리 로봇 실제 사람과 같이 인터랙션 하면서 예. 쓸 수 있는 로봇 상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여줬거든요. 로봇 하시는 분들은 침 흘리면서 봤어요. 와, 그거를?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를 내가 보여준다면 저거를 우리 로봇이 하는 걸 보여주면 저 서빙하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겠지 예. 라고 생각을 해갖고 예. 그 생각을 품고 있다가
뭘 하셨습니까? 했어요. 뭘? 그 3월 말에 예. 지드래곤이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예. 권지용 씨가. 어? 그렇고 근데 콘서트 끝나고 나면 VIP 초청 행사를 한대요. 예. 그래갖고 저 부탁을 했죠. 저희 로봇이 서빙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오. 그래갖고 그거 했어요? 했어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예. 자, 봅시다. 예. 그래서 음악이 있으면 더 흥겨울 텐데. 아. 어쨌든- 지금 서빙하는 거예요? 예, 저희 로봇, 저 하얀 로봇이 저희 로봇 앨리스고요. 아하. 그래갖고 손님들하고 물리적인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저 지드래곤이 런칭한 하이볼이거든요. 뭐 줘. 그러니까. 예, 뭐저 그러면 약간 살짝 못 알아들었는데 방금. 조금 약간 시간차는 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줘, 뭐 그럼 이제 주고 뭐 한캔 이제 줘, 뭐. 그때 주먹 인사를 했거든요. 저희도 예. 해보고 싶어갖고 아하. 와 저런 것도 해보고 이것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네. 이야. 그래갖고 저 서빙을 야, 밤 새벽까지 했어요. 새벽까지. 손짓이 되게 그래도 사람같이 자연스럽네요. 저게 모방학습의 힘입니다. 모방학습. 원래 저 코딩으로 하려 그러면 저런 자연스러운 동작 만들기 힘들어요. 잉잉잉잉 뭐 이런 로봇 동작이 나오지. 예. 모방학습을 하니까 사람을 따라서 하니까 저런 자연스러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와. 그래서 저 학습 정말 열심히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음이 있으면 들리시겠지만 얘가 이제 대답도 막 해요. 약간 시차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막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다 팔았어요. 저 하이볼 다 팔았습니다. 그래요? 네, 손님들이 계속 와주셔갖고 야, 근데 확실히 학습을 하니까 춤도 추고.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는 지어서 주면 한 손만 하고 주면 될 것 같은데 다른 한 손이 같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사람이랑 비슷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주네. 줄 때 왜 이렇게 주듯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배운 거죠. 그렇게 배운 거야. 사실 이 손이 뭐가 필요해요? 한 손으로 이렇게 주면 되지. 근데 이거는 약간 겸양의 표현이잖아요. 동양식인가? 그걸 배운 거지. 얘는 동양에서 배운 로봇이구나. 한국 사람이 학습을 시켰더니 두 손으로 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친근감도 느껴지고. 재밌네요. 근데 사소한 거지만. 저게 그렇게 화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회사도 할 수 있다. 예. 이런 거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빠른 때다. 예. 아직 극초기다. 따라 붙으면 따라 붙는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휴머노이드 생각보다는 많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저 휴머노이드는 뭐 아직 자율주행도 안 되는데 무슨 휴머노이드야 이런 생각을 꽤 했는데 많이 생각보다 많이 와 있고 그 엔비디아가 그걸 한다는 게 꽤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AI가 조금 빨리 발전이 되면 휴머노이드도 하여튼 생각보다 금방 되는 거 아니야 오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좀 레디컬한 생각인데 예.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예.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면 뒤에 로봇들을 쫙 세웠잖아요. 예. 네. 근데 저 로봇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유명한 로봇들인데 유독 하나가 안 보여요. 유명한 애들 중에 테슬라가 없어요. 예. 네. 왜 뺐어요? 젠슨 왕이 그리고 있는 지도가 아닐까. 테슬라 대 엔비디아 연합군의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게 예전에 애플 대 안드로이드의 구도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하. 물론 뇌피셜입니다. 저희 예, 뇌피셜인데 테슬라는 자기가 혼자 다 해요. 예. 뭐 AI부터 로봇부터 뭐 시장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예, 로봇이 예. 공장에서 일할 일거리도 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자기가 이제 잘하는 이제 그 컴퓨터 기반의 뭔가 서비스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이건 자기가 공급하고 로봇 만드는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로봇 하드웨어는 이제 엔비디아 거가 아닌데 그들과 연합을 해서 테슬라에 대항하는 저런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 로봇들 중에 한국 로봇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3프로에 나와서도 반성합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진짜 반성을 했고 저기에 들어가는 게 저희의 작은 목표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몇 주 뒤에 대만에서 GTC 행사를 해요.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초청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도 로봇 있어요라는 것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들어보니까 엔비디아가 로봇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될 되고 거라고 있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대 엔비디아 그런 구도로 말 되네. 알겠습니다. 이야 늦은 시간까지 하여튼 재밌네요. 네. 휴머노이드 엄청 중요한 거네. 저도 엔비디아도 좀 시간 있을 때 좀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교수님이 이렇게 막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시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안목지, 안목지가 있고 우리한테는 안목지가 있는 거 K 아니야?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 K 하여튼 연합체를 구성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네. 촉이다. 알겠습니다. 그 휴머노이드는 하여튼 종종 조금 변화가 있을 때 교수님 한번 시간 내주시면 또 다음에 또 네. 알려주십시오. 너무 재밌네요. 불러주십시오. 교수 한재건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